안녕하세요. 하노이의 하늘입니다. 상식의 파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는 선한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19 혁명,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우리는 수많은 혁명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수립했고 오늘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란 사람들에게 자유와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절대적인 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도발적인 제목을 지닌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첫째,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더 유용한 도구가 나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정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정치 참여는 사람들을 화합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결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셋째, 정치를 잘 아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대략 이 정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아직 다 읽진 않았습니다. 현재 중간 정도를 읽고 있습니다. 중간까지는 정치 참여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든다든지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호빗, 정치에 관심이 많고 아는 게 많지만 편향적이고 감정적인 홀리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벌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보는 호빗을 벌컨으로 만들어가야 하지만 오히려 편향되고 감정적이어서 갈등만 만드는 홀리건을 만들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더 발전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한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유능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벌컨들이 정치를 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칼 포퍼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엘리트주의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모든 정치체제나 사상들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칼 포퍼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칼 포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옹호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엘리트가 정치 지배를 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사회 전체가 파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저자의 견해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칼 포퍼의 말보다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말하는 엘리트주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칼 포퍼의 말처럼 엘리트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를 망친 사례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는 하나의 편리한 도구이기에 절대적인 선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자의 주장대로 엘리트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 권력과 사회적 부가 그 엘리트들에게만 집중되게 만들어 사회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벌컨을 우리가 선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험을 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론 벌컨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 경쟁처럼 그러한 시험 등에 통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벌컨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벌컨이 사회에 얼마나 존재할까요? 또한 설령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이성적인 벌컨들을 찾아내어서 그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다고 해서 유능한 정치인이 뽑히리란 법은 없습니다. 정치인들 자체가 타락을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타락한 정치인 대신 선별한 벌컨들이 정치를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그 벌컨들이 타락한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자신의 안위에 더 중점을 두며 유혹에 약한 존재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촛불혁명,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연 크나큰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정권을 어리석은 대중들이 때를 지어 시위를 벌이며 끝장낸 사건이라 말합니다. 일찍, 우리가 인터넷 댓글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촛불혁명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옳든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었다는 것, 정치 참여가 오히려 사회를 더 분열시킨다는 저자의 주장은 그런 점에서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도구이기에 무조건 민주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자의 말대로 오히려 민주주의 때문에 사회가 더 분열되고 망해버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저자의 말은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선이 아니란 것과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 선에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도구라면 그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올바르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정치체제이든 정치를 맡은 사람들이 유능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유지되려면 정치를 맡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치가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 노력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해도 사실은 사용하기 힘든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